면 공수처가 이종호 씨에 대한 또 송모 씨에 대한 압수수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해야 되죠. 근데 안 하고 있고 실제로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못 하고 있어요? 누가 막고 있습니까? 아니 제가 집회에 나가서도 발언했는데 공수처가 네. 지금 속 시원하게 지금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는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얘기가 들려옵니까? 글쎄요, 제가 들은 얘기를 뭐 다 할 수는 없는데 네. 제가 들은 얘기 중에 일부를 예. 그때 이제 공수처장이 인사청문회 끝나고 임명되고 나서 왔을 때 제가 얘기하면서 예. 그런 얘기가 자꾸 들린다. 네. 그렇게 하지 말아라. 예.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네가 막아줘. 예. 그게 공수처장의 역할 아니겠어? 예. 라고까지는 얘기했는데 예. 실제로는 지금도 계속 내 외부에서 압력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 외부의 압력이라는 게 어디로 대통령실로부터 압력이 있는 거예요? 이 사건 어디서 뭐 하느님이 압력 행사하시겠어요? 뭘? 천공은 아닐 거고. 그러면 의원님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실에서 공수처에 이러저런 압력을 행사한다고 하면 이건 불법이잖아요. 실체가 지금 드러나진 않았으니까요. 저도 얘기를 듣고 네. 우려를 할 만한 얘기들이 자꾸 도니까 네. 어차피 도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공수처장한테 제가 전달하면서 이런 풍문이 있다. 네가 한번 살펴봐라. 오동훈 처장 그때 어떤 태도였습니까? 의원님? 살펴보겠다고 했죠. 예. 살펴보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는 저한테 얘기했죠. 네. 근데 지금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는 거 봐서 예. 공수처의 움직임이나 분위기가 예. 안 되고 있는 거죠. 뭐 그런 얘기들이. 그러면 앞서 그 말씀 드렸던 그 제보 변호사가 뭐 언론 보도에 따르면 10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14개의 녹음 파일을 갖고 공수처에 들어갔는데 조사를 받고 나니까 그분이 이종호 변호인이었다는 거잖아요. 수사검사가. 이런 경우에 그래서 뭐 내부에서 정돈이 좀 될 거다. 재정비에 들어갔다라는 얘기는 나오는데 이미 공수처에 있는 수사검사가 이종호 변호인으로 활동했다면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 생각에 제가 알기로는 회피했다고. 아니요, 회피했는데 네. 그 2부장 자체도 또 그 공수처 2부장 자체도 실제로 그 이종호 변호인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거기 수사관들한테 조사를 받았는데 뭐 이분들도 관련성이 있다더라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실제로 이종호 변호인에게 관련된 얘기를 다 이종호 관련된 얘기를 다 해버린 셈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뭐 황당한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조서나 이런 것들은 예. 아마 참고인으로 들어갔던 네. 제보자도 변호사니까 예. 꼼꼼히 봤겠죠. 어차피 조서 조서. 형태로 남기는 예, 예,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 조사관들 머릿속에 남는 게 아니라 예. 조서 형태로 남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저도 제보자라는 분한테 확인을 못했지만 네가 얘기한 대로 조서가 작성돼서 남았냐, 또 네가 제출한 증거가 온전히 좀 증거로 편철이 됐냐, 뭐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제 어차피 19일 날 있을 네. 청문회 때 확인이 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황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조사를 다 그러니까 더 받았는. 황당한 건 뭐냐면 어차피 지금 공수처가 수사를 많이 막히고 있는데 더 황당한 건 공수처가 수사가 끝나면 이걸 검찰로 보내야 돼요. 그러네요. 기소가 안 기소하려면. 되잖아요. 기소하려면. 그럼 기소하는 검찰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소 대상자와 예. 기소 혐의와 예. 기소할 때 붙일 증거에 대한 선택권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특검 해야 된다니까요, 지금. 예. 이거 좀 여쭤볼게요. 또 하나인데요.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제보 변호사하고 이종호 씨가 작년 8월 28일 날 한우 고깃집에서 만나서 2시간 50분 동안 대화를 했는데 그 내용 가운데 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김정민 변호사가 한 얘기예요.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얘기인데 용산에 검찰 라인이 움직였다. 그래서 실제로 제보받고 확인해 보니까 그 안에 이시원, 그 다음에 강의구. 이 강의구라는 사람은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다 아실 거고 강의구라는 사람은 대통령 부속 비서관인데 이분은 윤석열 대통령과 20년간 검찰에 함께했던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특활비를 배분할 정도로 이제 가까운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한 걸로 볼 때 실제로 용산의 검찰 라인이 움직인 거 아니냐. 아니 이시영 공직기강 비서관 통화를 했다는 사실이 이미 나온 거고. 그렇죠.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공직기강 비서관이 왜 전화를 하냐고 유재훈 법무관이. 그러니까요. 그때도 다 황당했잖아요. 예. 왜 전화를 했는지 직무범위나 역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하고 통화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예. 아마 부속실도 전화한 거 기록은 나왔을걸요? 전화 부속실, 통화한 거. 예.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전 예. 보도를 접한 것 같은데 네. 부속실도 아마 전화를 했다고 지금 나올 거예요. 예.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왜 저 부속실에서 왜 전화하냐? 부속실은 일정 잡는 사람인데 그리고 사실 대통령하고 그 사람들하고 일정이 있나? 무슨 일정 때문에 만나려고 했을까? 예?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니까요. 예, 상황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지금 항명 사건 재판 중인데 군사법원에서 그래도 임성근 사단장 7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46일간의 통화 기록 좀 휴대전화, 통신 기록 알아보자. 그러니까 군사법원에서 오히려 새로운 사실이 제일 많이 발견이 좀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군사법원이 드는데. 예전하고 다른 게요. 예. 항소심부터는 일반 법원으로 넘어갑니다. 군사법원법이 지난번에 개정될 때 그 네네. 내용도 있었어요. 이해람 중사 이후에 바뀐 군사법원법에. 예, 제가 개정한 군사법원법에. 예. 박주민 의원이 예. 개정한. 예. 1심 때는 1심 때부터 다 넘어가는 건 사망 사건, 성폭력 사건 이런 건 수사부터 다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나머지 사건들은 1심은 하지만 네. 항소심은 일반 법원에서 보도록 바꿔놨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선 자기가 판단한 걸 일반 법원에 리뷰를 하는 겁니다. 허투루 하면은 큰일 나겠네. 망신을 당할 수 있어요. 망신 당한다. 예. 예. 누가 했다? 예. 박주민? 예. 오늘 인터뷰 특이하게 하시네. 왜냐면 네. 아침에 기자분들한테 너무 많이 전화를 받는데 시달렸어요. 너무 아무 취재를 안 하고 전화를 하고.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박주민 의원한테 전화할 때요. 기자분들 이제 공부하시고 전화하세요. 이렇게 피로감을 기자들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으셔가지고 편찮으신 것 같다. 제가 이런 서비스까지 해드려야 되나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예. 군사법원이 예전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근데 결국에는 의원님 지금 쭉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만나는 분이 한 분 있는 게 김건희 여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누구도 등장하고 그래서 누구도 제가 지난주 등장하지만 금요일 날 했던 게 예. 두 특검이 한 특검이 돼가고 있어요. 두 특검이 한 특검이 되고 있어요. 쌍둥이 특검이에요?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이 예. 김건희 특검으로 만나고 있어요. 만나고 있어요. 이것도 참 기이하다. 네. 예? 기이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지 지난주에 한겨레 신문에 김건희 게이트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2016년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 때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처음 신문지면에 등장하고 나서는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국정농단 관련된 이제 사실관계들이 막 쏟아졌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새로운 증거나 새로운 정황들 보면은 진짜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특검이 한 특검을 합쳐지는 흐름이에요. 진짜 김건희라는 이름을 계속 언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가고 있어요. 최혜병 사건 관련돼서. 예. 그렇게 돼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다 더 심하게 공개된 카톡방에 3부 체크하고. 3부 체크. 이것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중요한 단서거든요. 네. 실제로 어떤 대화에선 3부 토건 이것도 저는 뭐 직접 들어본 건 아닌데 네. 3부 토건을 명시적으로 언급한 게 있대요. 진짜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14개의 녹음 파일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종호 씨와 관련된 것도 있고 그 경호처 간부 송모 씨하고 통화한 내용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이 3부 체크하고의 이 3부에 해당하는 게 3부 토건이라는 말이 명명백백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제 그거를 여러 뭐 그 최경영 기자도 듣고 김종대 의원도 듣고 또 김정민 변호사도 그건 제가 듣고 듣긴 못했는데 예. 전해 들은 얘기나 보도 나온 거 예. 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보수지 젊은 기자들도 네. 이 3부 얘기에는 엄청 화가 나 있대요. 지금도 왜요? 주가 조작을 한다는 거잖아요. 만약 그게 사실이면. 지금도 주가 조작 중이다. 황당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런 나라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황당한 거예요. 예.